민주당 다시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 시작을 했습니다. 압축되는 두 후보, 4선의 서영교 후보 그리고 3선의 김병기 의원이 있습니다. 이 두 의원이 맞붙게 되는데 처음에는 두 의원 모두 친명이라서 아직 비등비등하다, 알 수 없다 이런 분석들 많았는데 최근에 MBC 보도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러니까 국정원에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다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혹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당원들의 표심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일반인들의 관점과 김병기 의원의 관점이 좀 다르다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제가 다니던 전 직장 언론사에다 내 자녀가 취업을 하고 싶어서 취직을 했는데 낙방을 했다. 그래서 원인이 뭐냐라고 묻고 그 원인이 정상적이지 않거나 틀렸다라고 지적을 하고 어떻게 대안을 만들 것인지까지 요구한다면 그거는 일반 회사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상대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판단할 겁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투명하고 깨끗한 거죠. 물론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 이건 내가 지난 정부에 종사했기 때문에 후임 정부에서 이를테면 박해를 당해서 국정원이라는 곳에서 쫓겨났고 다시 거기를 아들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걸 막았다.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오롯이 본인의 관점에서만 평가해서 나는 그렇게 해서 피해자가 됐으니까 오히려 내가 구제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가정을 해놓은 뒤에 그 가정을 진실로 말하고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이 모든 거를 다 거기에 꿰맞춰서 논리를 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김병기 의원의 기본적인 전제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소 무리가 있다. 그리고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야말로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는 측면에서 비난을 명쾌 어렵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원내대표 자리이기 때문에 저런 수준의 사람도 원내대표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어떤 의미신지요? 민주당은 당대표도 여러 가지 수많은 의혹과 이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정치적 야욕을 버리지 않았고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대통령까지 됐고 그런 정당의 원내대표가 아들 부정 채용 청탁 의혹쯤으로 물러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원 평론가께서는 아버지 덕분에 특혜 채용 의혹 쪽에 방점을 찍으신 느낌이 납니다. 자, MBC 보도 이후에 또 다른 추가 보도, 또 다른 녹취록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의혹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 했더니 박 교수님 또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네. 뭐 방금 이제 자녀의 부정 청탁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녹음 내용이 그 전후 사정 맥락을 다 알기 전까지는 이런 어떻게 국정원에 이런 부정 청탁이 가능하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시험에 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인사검증, 그러니까 신원검증 과정에서 야당 인사의 자녀라는 이유로 배제된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불이익, 차별을 받은 거죠. 이러다 보니 그게 한두 번 쌓이니까 결국은 항의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나온 이제 통화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근데 사실은 뭐 만약에 이게 의원 쪽의 그렇죠. 말이 맞다면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이미 이것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조사도 이루어진 적이 있었고 만약에 이것이 정말 취업 청탁이었다라면은 국정원 내부에서 가만히 있질 않았을 겁니다. 여기에 관련된 추가적인 폭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 그리고 또 김병기 의원 스스로가 이것이 부정 청탁이었다라면은 자, 의원직을 갖다가 반납하겠다. 이렇게까지 공언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것이 원내대표 선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권리당원 투표가 처음으로 적용이 됩니다. 예. 과거에는 원내대표 하면은 국회의원들만 현역 국회의원들만 투표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20% 그러니까 약 의원 34명분에 해당하는 표를 권리당원들이 갖게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표가 김병기 의원의 이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탄압을 받았어? 본인이 탄압받은 게 아니라 자녀가 불이익을 받았어? 차별을 받았어?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원내대표하면 잘하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 내에 민주당 내의 권리당원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김병기 의원 쪽으로 쏠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김병기 의원으로서는 자녀 때문에 울고 웃는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저도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 사실은 국정원에 들어가고자 시험을 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뭐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낙방을 했겠습니다만은 자, 제가 만약에 저는 떨어졌는데 우리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고 야, 이 국정원이 내 금쪽 같은 자식이 너희 회사에 들어간다는데 너네가 무슨 근거로 떨어뜨렸어? 근거를 묻고 야, 우리 아들은 국가적 그 투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너희들이 반드시 뽑아야 되라고 해서 그렇게 주장한다 한들 전화 연결이 되겠으며 그게 어떻게 하소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국정원은 최소 몇백 대 1의 경쟁률을 보입니다. 예컨대 이 지금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입사 지원을 했을 때 만약에 100대 1이었다면 9,900명의 낙방자가 있는 겁니다. 떨어진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 모두가 마치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미루어 짐작한다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지만 99.9%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김병기니까, 김병기 와이프니까, 김병기의 아들이니까 이런 게 성립한다라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불공정한 거죠, 이거는. 알겠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잘못됐든 아버지 덕분에 잘 됐든 의혹의 실체와 관계없이 이번 원내대표는 김병기 의원 쪽으로 무게추가 기우는 것 아닌가 이 부분 두 분 다 전망해 주셨고요.